지금부터 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키워드 이 시간에 저희와 함께 체크하고 가시죠. 금요일 이 시간 새로운 조합으로 오늘 인사드립니다. IS 김태성 본부장, 유스탁 유창희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와 더불어서 좀 설명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시장 알려면 이 키워드 알아야 되니까요. 5위에서 먼저 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IT로 일단 묶어봤고요. 그리고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유창희 대표님과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큰 틀에서 일단 궁금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오후장 흐름 약하고요. 오늘도 IT 외국인이 급격하게 사고 있진 않은 상황. 다른 쪽에서도 끌어가 본다면 오후장으로 갈수록 자동차까지 좀 빠지는 대형주 좀 많이 팔고 있는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그 한 걸음 들어가서 다른 걸 봐도 되는 걸까요? 전체적인 상황은 어떤지 먼저 점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전체적인 상황은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어제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 왜 오늘 우리나라 증시 이런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또 반대로 해석하면 어저께 우리나라 증시 안 빠졌거든요. 미국 증시가 화요일, 월요일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어저께 안 밀렸던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키 맞추기 흐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애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으면서 올라오는 것이지 사실은 최근에 주초에 하락했었던 부분들의 일정 부분 되돌림의 반등이었기 때문에 오늘 고용 지표를 좀 보고자 하는 심리, 거기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우리는 또 징검다리 연휴가 또 한 번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속도 조절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저 PBR, 그러니까 밸류업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이 어저께 저는 나쁘진 않았다 평가하고 있는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약간 강제성이 역시 이번에도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관련 종목의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억누르는 것도 일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와중에서도 여전히 좀 강한 종목군들은 많이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에 어떤 이슈로 접근하느냐가 계좌의 수익을 늘리거나 혹은 늘리지 못하거나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전반적으로는 우호적인 시선을 주신 건데요, 대표님. 시장 주도력 가장 강했던 쪽 한다면 반도체 생각을 일단 하실 것 같아요. 이쪽에 대해서도 계속 그런 의견을 가져가도 되는지 여러 기사 보다 보니까 한미반도체 B2가 역대 최대 찍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믿을 때마다 믿을 건 반도체라는 믿음으로 계속 사모으시고 계신 건데 이런 흐름을 계속 끌고 가도 괜찮은 거라 진단을 하시는 걸까요? 저는 반도체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 아직 이제 다만 시장이 많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흐름이 아직은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이 힘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러한 이슈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늦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 5월 22일로 예정되어 있죠.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온다고 할지언정 막 추세를 이탈하면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이번 4월 조정 장세 조정이 끝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고점 대비 일시적으로 한 9% 가까운 코스피 코스닥 조정이 나왔을 때 반도체는 버텨주다가 마지막에 흘러내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군들, 다른 섹터 비교해 본다면 저점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상승 중에 상승폭을 좀 줄인 것에 불과하다 생각하고 있고 다시 이제 최근에는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성장 모멘텀이 있는 쪽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AI 반도체, HBM 쪽으로 어떤 기대감 그리고 디바이스 쪽으로 간다라면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변화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디어 조금만 좁혀주세요. HBM 키워드는 최근에도 강력한 시세를 분출한 종목이 꽤 됐죠. 근데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 메리트를 가진 쪽이 정말 많다라는 분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22일 날 분기점으로 보신다면 그 사이까지 좀 시간이 남았잖아요. 네. HBM 조금 더 분명하게 대장으로 가는 키워드,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 큰 온디바이스 AI 어느 쪽에 대해서 모아가면서 기다리는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고 조언 주실까요? 저는 뭐 HBM 쪽이 역시 항상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관련된 기업들 좀 본다라면 뭐 최근에 좀 4월 달까지 좋게 상승했다가 좀 약간 눌림목이 나왔던 기업들을 중심으로 보신다라면 뭐 원익 QNC 같은 기업들 충분히 저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뭐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은 좀 나왔지만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있지 않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은 결국 이제 기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오늘 뭐 LG 이노텍도 강한 모습이지만 뭐 BH도 오늘 한 17% 상승하고 있고요. 코리아 서킷들도 한 3%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 근데 다만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은 디바이스가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초에는 이제 삼성이 갤럭시 24, S24 쪽에 대해서 이슈가 있으면서 움직였었고, 그러면 이제 한 7월이죠. 7월 달에 이제 폴더블 폰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애플의 하반기 기대감들이 있다라면 조금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여유는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그리고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키 좀 살펴봤습니다. IT 쪽에서 시간 조금 더 써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저희가 반도체를 여기 헤드라인으로 딱 꼽아 놓다가 제가 최근에 IT로 좀 넓혀놨습니다. 이게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말고도 다음 주에도 이렇게 넓게 키워드를 랭킹5 잡게 될까요? 아니면 좁혀질까요? 아니면 반도체가 사라질까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키워드 잡고 계실까요? 사라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네, 조금 더 저는 영역이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죠.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투심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강했던 종목에 대한 수급이 잠시 빠져나와서 그동안 소외받았던 쪽으로의 어떤 변화도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올해 1분기, 2분기 통틀어서 정말 오랜만에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1분기, 2분기 내내 엔비디아 이야기,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야기,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제 많이 하게 되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이제 수개월 동안 혹은 수년 동안 이 애플이라고 하는 주가에 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리포트를 많이 낸 애널리스트들이 최근에 보면 애플 이 정도 가격이면 이제부터 바이, 그러니까 사도 된다라는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리포트에 굉장히 또 이 화답이라다 하듯이 엄청난 규모의 또 자사주 매입 이슈가 좀 붙어주다 보니까 저는 만약 그동안에 강했었던 HBM 관련주들이 잠시 쉬어가면,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보고 움직이겠다라고 해서 이제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그동안 소외받았던 쪽이 지금 오늘 벌써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언급하셨던 뭐 BH와 같은 기업들도 이 애플에 대한 뉴스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쪽에 대한 강도가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갤럭시 S24가 웨이트를 쳤죠. 플러스 AI가 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이폰 16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이폰 16에 만약에 AI가 탑재가 안 된다? 그럼 애플이 사업할 마음이 없는 거고, 정말 이제 사업할 마음이 있다면 더 공격적인 혹은 더 성능이 좋은 AI를 탑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또 애플의 아이패드에 OLED가 또 붙는다라는 이슈가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음 주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계속 강조드렸던 쪽보다는 이렇게 소외받았던 쪽에서의 어떤 변화의 모습을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5월이 아니었나, 5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그게 먹을 구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기업에 계속 수급이 붙게 되면 한번 매도를 하게 되면 다시 사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처럼 반도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이렇게 순환매가 돌아올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를 좀 가지고 있고, 대신에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라는 게 우리가 좋게 말해서 그러는 거지 나쁘게 말하면 빠진 거잖아요. 많이 빠진 거잖아요. 네. 제가 딱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LG 이노텍만 하더라도 그쵸. 40만 원 선 못 돌았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를 바라보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헷갈림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LG 그룹하면 LG 노트, 뭐 LG 디스플레이까지 네, 이야기를 맞아요. 하자고요. 네. LG 디스플레이 처참합니다. 아, 네. 이거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그래도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이제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주가가 빠졌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을 명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 위주로 저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오늘 저는 관심 있게 보는 쪽은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에서 그동안에 소외받았었던 ISC라고 하는 기업이 리노공업과 TSE가 갈 때 ISC는 못 갔었거든요. 4분기 이게, 실적이 네. 안 좋아서. 근데 1분기 실적,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움직이고 있어서, 만약에 새롭게 좀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기존에 뭐 가지고 계신 HBM 쪽을 뭐 팔고 이쪽으로 가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HBM 쪽에 대해서 비중을 더 확대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어떤 컨셉도 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종목만 네. 더 봐주세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예상치 못한 남초를 어떻게 보면 만난 자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구간에서 낙폭 많이 회복을 했거든요. 기회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주성, 그러니까 가칭입니다. 네. 만약에 이게 물적 분할이 돼서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두 가지 기업이 나타나죠.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SD.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 기존에 우리가 계속 집중하고 있는 반도체 사업을 영위를 하는 거고, 주성 SD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플러스 이제 OLED,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을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관심 있게 트레이딩 해야 될 타이밍은 신규 상장한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뭐 아랫꼬리가 강하게 달렸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요소들은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노이즈가 많은 쪽을 오늘 요일이 금요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나라 휴장이고 또 그 다음 주 수요일 휴장이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는 지금 시점에 너무 과감하게 트레이딩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저는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시점에는 전력기기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요즘은 정말 그 시기가 중요한 맞아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IT 전반적으로 오늘은 애플 중심으로 이야기를 일단 해봤습니다. 계속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AI 소프트웨어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애플 이야기를 여기서도 중심적으로 하게 되겠죠. 유창희 대표님, 먼저 AI의 큰 발표 곧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네이버의 실적도 좋았고요.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 키워가야 될지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시세가 나온 쪽을 계속 조금 더 봐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AI 소프트웨어가 정말 연초에 급격하게 올랐을 때 우르르 올랐던 쪽 넓혀서까지 지금 봐도 될 시기인가요? 사실은 뭐 오늘 네이버 실적이 좋게 나온 게 AI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왔는지 여부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역시 지난 분기랑 마찬가지로 이커머스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하이퍼클로바 X를 관련해서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확인된 것이지만, 이것이 네이버의 실적을 계속 아웃퍼폼할 수 있을 정도의 실적을 이번엔 보여준 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서비스 단계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일부 기업들, 뭐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폴라리스 오피스, 알체라, 뭐 플리토 같은 기업들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부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관련해서는 이제 결국엔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아마존 그리고 구글이 어떠한 서비스를 내놓을 것인가. 특히 이제 오픈마켓에서 AI 관련된 프로그램 어플들이 이제 출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상반기에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있었는데 아직은 딱히 어디가 뭐 잘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어떻게 이제 시장에서 반영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엔 수익 모델이 어떻게 좀 빨리 나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앞에서 했었던 얘기랑 좀 연결 동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갤럭시 24에 오픈 AI 온 디바이스 AI가 적용이 되면서 뭐 번역 관련된 어플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의 사용량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애플이 이제 신제품 출시가 됐을 때
관련돼서 서비스가 탑재될 수 있는 기업들 혹은 그와 관련돼서 이미 삼성 제품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확인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라면 선별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게 많지 않다는 부분들은 또 아쉬운 감이 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5월 좀 지나고 나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또 구글이 어떠한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이끌어갈지 여부를 좀 얘기를 할 때 그때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냥 단순하게 단발성 이슈로 움직이기에는 아직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럼 움직이는 탄력을 한글과 컴퓨터, 폴라리스 이쪽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폴라리스 같은 경우, 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비스를 진행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 못 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서비스가 일반 사람들도 체험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일반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냐, 아니면 그냥 뭐 특정 기업만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냐에 따라서 기업의 평가는 달라지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이 나오는지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네요. 관련된 이야기 본부장님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이전에도 소프트웨어 이야기를 했을 때 실적이 찍히는 쪽, 그중에서 많이 없지만 봐야 된다. 그리고 보안 키워드를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거 먼저 할까요? AS 먼저 갈까요? 그래도 네이버 이야기 잠깐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이버 이야기 그러면은 오늘 주축설 역할을 그럼 네이버 하는데 네.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이버 먼저 이야기를 하면 이게 실적을 볼 때 이게 일시적으로 반영이 돼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이게 추세적으로 돌풍을 일으킬 만한 숫자인지도 투자자분들께서는 헷갈리실 것 같아요. 네이버는 어떤 시선으로 지금 보면서 대응할까요? 일단 우리가 네이버에 대해서 지금 불확실성은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죠. 첫 번째는 알리라든지 테무가 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면서 과연 스마트 스토어가 과거 굉장히 잘 나갔을 때만큼 여전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걱정이었었는데, 이번 실적을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이커머스 쪽은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좀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또 클라우드 쪽, 그러니까 AI 쪽이 그러면 얼마만큼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YOY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크게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QOQ 대비하면 그렇게까지 또 성장을 못했어요. QOQ가 요즘은 더 중요한가요? 그렇죠. 요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때문에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QOQ가 조금 더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그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좀 실망스러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네이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가격단은 저는 밸류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은 가격대이긴 하다. 20만 원 하회를 하고 있으니. 낮은 가격대이긴 하다. 하지만 그럼 지금보다 2분기, 3분기 더 나아질 요소는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물음표인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야후 재팬에 대해서 이 지배력 검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자본 재검토를 좀 하라고 하고, 또 이제 지배력에 대해서 조금 낮춰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라인이라는 플랫폼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좀 더 많이 쓰고, 이쪽에서 어떻게 보면 매출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가 많았었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지금 아쉬워진 것이 아닌가. 이게 오늘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치고 나가지 못하는 저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지만, 길게 보신다 했었을 때 지금의 가격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대신에 네이버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트레이딩 해야 될 구간들이,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서 저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이제 보안 쪽이 저는 오히려 눈에 들어오거든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보안 쪽이 눈에 들어온다. 이것만 하나 더요. 네이버는 그러면 어느 구간에서 매물대벽이 가장 두꺼운 걸까요? 만약에 제가 네이버를 산다면 이제 방법은 두 가지이겠죠. 정말로 길게 본다면 20만 원 이하에서 계속 사모아가는 전략. 하지만 이것은 정말 수십 회의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제 평균 단가라든지 비중을 관리해야 되는 좀 피로감이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시세가 날 때,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 저는 기다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23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좋은 뉴스를 가지고 넘어선다면 저는 그때 한번 트레이딩을 해볼 생각은 있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사기에도, 그렇다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손절하기에도 참 어려운 위치가 아닐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기간이 걸리면 이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단언하기도 지금은 힘든 그쵸. 구간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반면에 그러면은 보안주에 대한 기대감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그래도 슈프리마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외국인 수급도 연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오늘 마침 리포트도 나오면서, 일단 리포트에서도 주목한 게 두 자릿대 성장률이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더욱더 슈프리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지 먼저 AS 받고 보안
전반주 추가적으로 이야기 들어볼게요. 그때 이제 제가 잡았던 포인트도 딱 하나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실적 대비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은 수급만 들어오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슈프리마 실적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좋게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지금 이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되는 이 라인업들이 많아지죠.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른 보안 솔루션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그때 당시 이제 플러스 알파 신사업으로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렸냐면 무인 점포가 많아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그 무인 점포를 쉽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만 이게 나중에 조금 더 제재안이 좀 가해지면 어떻게 보안 솔루션을 적용을 해서 또 입출입까지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슈프리마는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길게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요소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8,000원까지 바라봐 주셨지만 반도체나 앞서 전력 관련 이야기할 때 트렌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슈프리마도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정리를 할까요? 아니면 당분간은 좀 짧게? 단기적으로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래서 저는 그냥 28,000원 이상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더 ASR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안 쪽에서의 기대감을 나타내 주셨고요. 저희 이제 3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탄력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과 연결고리가 강할지, 에너지 관련주 들썩일 때마다 해지 이야기를 저희가 여러 번 했는데요.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유창희 대표님과 3위 에너지 관련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즉각적으로 반응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네. 관련 이야기가 나왔을 때 보다 에너지 관련주의 드라마틱 흐름이 선물 쪽부터 환율 요동치던 것과 오늘 분명히 다르기는 한데요.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 후반부터였을까요? 우후장 탄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어서 네. 이러한 지정 확장 리스크가 강력한 빌미가 될지, 그리고 오늘부터 조금 더 봐야 될지도 궁금해요. 어떻게 보실까요? 뭐 저는 솔직히 이라크 아침 아니다. 새벽에 좀 생뚱맞았었는데 뭐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혀 뭐 타격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좀 문제가 되려면은 뭐 나사 선물이 그때 한 0.5% 정도 시간 내에서 강세를 띄고 있는 상황에서 밀리거나 혹은 유가가 급등하든가 뭐 어떤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뭐 그래서 이거 5분가 할 정도로 시장에서는 반응이 없었다는 맞아요. 걸 좀 본다라면 시장에서는 그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지금도 보면 유가가 그렇게 움직임이 별로 없고요. 또 우리나라 관련해서 방산주들도 큰 움직임이 없는 거 본다라면 이건 그냥 개별 이슈로 그냥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저는 뭐 에너지 쪽을 본다라면 물론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흐름들이 계속 좀 그 시시각각 좀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유가는 일단 다시 이제 하향 안정세를 좀 띠고 있다는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유가와 관련된 섹터를 좀 보시기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좀 전선주들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 하락을 하지만 어찌되었든 최근에 이쪽 섹터가 움직임이 계속 한 2달 넘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은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전력 수요는 생활 패턴의 변화, 그리고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가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뭐 대여섯 배, 많게 6, 7배 이상 전기를 사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돼 가지고 어떤 전력이 엄청나게 소비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 생활 패턴의 변화라는 얘기는 전기차 혹은 일상생활에서의 전기 사용량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발전소를 더 지어야 된다는 것인데, 네. 이 신재생 에너지로는 이걸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속도를. 그러니까 풍력, 태양광으로는 이걸 따라갈 수가 없다 보니까 에너지 정책이 약간 원전 쪽으로 계속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맞춰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UAE 그 대표단이 이제 그 5월 중순쯤에 방한한다는 부분들, 이런 것도 좀 감안한다라면 저는 에너지 쪽을 본다라면 단순하게 이런 전쟁이라든지 이런 이슈들로 보기보다는 큰 틀에서 어떻게 앞으로 부족한 에너지를, 전력을 어떻게 충당할지 여부를 좀 그림을 그리시고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큰 줄기는 변함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2700선 이 부근에서 더욱더 큰 폭으로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도 그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
눌림을 줄 때 네. 서서히 담아가면서 기다리는 전략이 당분간은 유효하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전력 쪽을 보신다라면 네. 만약에 전력 인프라 쪽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럼 그래도 뭐 종목을 좀 본다라면 뭐 LS 같은 기업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는 발전 쪽을 본다라면 저는 원전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또 BHI라든지 뭐 BHI는 원전보다는 발전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풍력도 다 가는 게 아니라 태양도 다 가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 에너지 쪽, 이 에너지 부족한 걸 어떻게 채울지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는 계속 이제 이쪽으로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을 계속 추적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들 전력 이야기까지 연결이 됐네요. 다음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학회 모멘텀 임박이라는 키워드가 있긴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 본부장님과 이 키워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뉴스가 뚜렷하게 나오진 않은 시점입니다만 계속해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게 최근 제약바이오입니다. 5월 달에는 학회 이슈도 있지만 그 초록 일정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HLB의 5월 16일 승인 결과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변화할까요? 어떤 포인트를 제약바이오를 보면 좋겠다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일단 큰 골자는 비만 당뇨 아니겠습니까? 아직 그러고 네.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정말 다 가이던스가 좋아요. 네. 일라이렐리라든지 노모노 디스크가 네. 이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여전히 거두고 있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이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동성이 좀 나올 때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워낙 먼저 지금 반영이 되었고, 또 이제부터는 잭바운드라든지 이제 이 일라이렐리 제품들이 서로 가격 경쟁이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술의 개발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의 개발이 완료가 된 상황에서 이제 누가 더 저렴하게 보급할 수 있겠는가, 누가 더 접근성에 유리한 제품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제부터는 또 가격적인 경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그러면 그동안에 이 기업들이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가해 왔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아닐까라는 또 변수도 지금 생긴 게 비만 당뇨 쪽이거든요. 네. 그래도 여전히 그걸 우리나라 기준으로 가지고 와 보면 저는 펩트론이라고 하는 기업의 기술 수출 가능성은 여전히 높게 저는 점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승인 기대감이 있는 쪽은 당연히 HLB라든지 ST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HLB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도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지금 위치에서 HLB가 좋다 안 좋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만약 없으시다라고 하면 그냥 쭉 없으신 채로 다른 쪽으로 보시는 게 맞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날까지는 가지고 가시면서 그날 이 나오는 변동성에 조금은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대신에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쪽은 6월 달에 이제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ST팜, 그러니까 혈액암 쪽, 혈액암 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승인이 돼서 정말 하반기부터 상용화가 되게 되면 실적이 좋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주가가 오른 것이 없어요. 네. 그래서 HLB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을 좀 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기존의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올리브 헥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 실적에서도 확인을 했다시피 여전히 수요가 견고하기 때문에 만약 보신다면 ST팜이 기업이 더 좋다라기보다 과거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네요. 가격적으로 보면 이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저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포인트 쭉 들어봤습니다. 속도 조금 내서요. 마지막 키워드 듣고 그리고 오늘 유창희 대표님께서 원픽 가져와 주셔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1위 이야기는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가고요. 오늘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저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그래도 에코프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모르겠습니다. 다 안 좋은 상황이죠. 그런데 적자 폭만 놓고 본다면 한쪽이 더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많이 빠지고 있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핵심만 딱 간추려 주신다면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더 악화될 투심이 있나 싶긴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회복하거나 다시 올라올 투심도 쉽게 붙지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단발적으로 어떤 시세가 나올 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은 가능하나 여전히 과거에 좀 높은 가격대까지 다시 올라오기에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올해 3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하반기에도 실적에 어떤 드라마틱한 개선세가
어렵긴 하겠죠. 하지만 2분기 바닥이 아니라 개선을 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보다 나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어느 정도 주가의 이 추세가 조금은 변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2차 전지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한 구간까지 내려왔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제 2차 전지의 시간이 왔나라는 키워드가 나타나는 그날까지 계속 저희는 추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쭉 마무리했고요. 원픽 들으면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사실 제가 제약바이오 쪽에 질문을 따로 안 드렸던 이유가 오늘 그쪽에서 키워드를 네. 가져와 주셨더라고요. 역시 성장성 보셨습니다. 종목과 함께 키워드 설정해 주신다면요. 네, 뭐 저는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이슈를 봤을 때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야스코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은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를 좀 선정을 좀 해봤는데요. 어쨌든 표적 항암제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수출액만 하더라도 6조 5천억을 넘을 정도로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장을 좀 선점하고 있는 기업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신약을 개발했을 때 희귀 질병의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좀 있고 이렇게 특정 분야에서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 구분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아스코 관련해서 이제 임상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좀 잘 나온다라면 충분히 또 추가적인 계약도 저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리가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오리온 그룹에 편입이 되었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고 어떤 협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감안한다라면 그런 것들은 저는 아직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한번 강하게 상승을 하고 나서 조금 조정을 주고 지금 반등 국면에 놓였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항대가 만약에 돌파가 된다라면 일단 9만 원 정도까지 어떤 목표가는 충분히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6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4월달 저점 언저리이기 때문에 조정식 분할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득 이 학회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아스코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 학회는 그러지 않았지만 초록 공개를 기점으로 세론이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번에는 그걸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이 초록 공개 전후 대응책까지 살짝 주신다면요. 저는 이제 항상 뭐 이제 이벤트가 이게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 주가 수준에 이러한 것들이 반영됐는가 본다라면 저는 아직은 반영되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또 이제 그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오른다라면 또 뭐 이벤트 이후에는 좀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 직전까지 어떤 주가 흐름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뭐 주가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3일 초록 공개니까요. 그 전에 한 번 더 저희가 기회가 있으면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장 랭킹5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IS의 김태성 본부장, 요스탁 유창희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